44페이지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은 본 적 있는 사람? 어디서 봤어요? 옛날에 이거 발제된 지문이 예전에 발췌된 지문을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본 적이 없어요? 네. 조만간 보게 될 거예요. 2학년 문학교과서 대부분의 출판사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학이랑 뭐 신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고 천재는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하니까 어쨌든 2학년 내신에 들어가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중요도가 높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작품이 굉장히 쉬워요. 황순원 소설가의 작품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갈등관계도 명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절망적이거나 막 이런 것보다도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해소하고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제 찾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소설 감상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작가. 네, 작가와 제목은 이제 확인해주면 좋고요. 근데 여기서는 작가와 제목이 소설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랬어요. 시처럼은. 시는 그 본인의 성격이라든가 그 성향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힘들지만 소설은 허구적으로 내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추고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 그 자체의 너네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소설이 나올 경우에는. 배경 지식보다도 무조건 지문 자체예요. 그럼 지문 자체를 읽을 때 뭐를 제일 먼저 찾아라? 등장인물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해라. 등장인물 누구 나옵니까? 주대일 나오고요. 김일등병 나오고요. 현중이가 뭐 언급이 되긴 하지만 이미 어때요? 까마귀의 밥이 됐어요. 또 다른 인물 나옵니까? 안 나와요. 또 다른 인물은 나타나 있지 않네요. 이 중에서 나라는 인물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시점은 어때요? 3인칭이고요. 인물의 심리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어디 보면 확인 가능해요? 인물의 심리가 어디 드러나 있어?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런 것들. 생각이잖아. 생각인데 이건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거죠. 시점은 그럼 뭐라고 할래요? 전지적 작가 시점. 나라는 인물이 나와 있지 않으면서 인물의 심리 확인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심리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 여기 있는 인물 중에 주인공 누구인 것 같아요? 주대위. 주대위가 가장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너네가 여기서 주대위랑 김일등병이랑 둘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인물이 많이 나와 있지 않고 갈등도 주대위와 김일등병의 갈등이 드러나 있으니까. 근데 작품 전체로 보면은 주대위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주인공, 등장인물 중에서 주인공을 찾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야? 너네가 주대위가 주인공이라고 했어. 그럼 그 다음 단계. 갈등관계 확인해줘야 되는 거죠. 갈등관계. 주대위랑 무엇? 김일등병. 왜? 주대위랑 김일등병이 왜 갈등을 하고 있어요? 뭘 사이에 두고 갈등하고 있어? 한 등성이 같은데 너무라고 해요.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인가가 있는 곳에 가자고 해요, 주대위. 주대위가 인가 있는 곳에 가자 그러는데 김일등병은? 힘들어서 안 간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얘는 왜 인가 있는데 가려고 해? 다쳤으니까? 뭐? 살려고. 주대위가 인가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생존이에요. 그런데 김일등병은 안 가려고 해. 그렇다는 얘기는 김일등병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생존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대위와 김일등병의 갈등은 그럼 뭐에 의한 갈등이다? 생존에 대한 인식 차이예요. 주대위는 여전히 생존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 그런데 김일등병은 어때? 이미 사는 걸 포기했어. 절망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대위는 뭘 갖고 있어? 생존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어. 그에 비해서 김일등병은 생존에 대한 포기라고 해도 되고 절망, 희망이 없어요. 이런 정서를 갖고 있어요. 둘 사이의 갈등을 하는 것 찾으면 됩니다. 근데 소설에서 갈등은 하나가 아니라 그랬죠. 복합적인 여러 갈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찾아주고 가장 중심적인 갈등을 찾아야 뭘 확인할 수 있다?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어떤 갈등 확인할 수 있을까?
여기서 또 어떤 갈등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진아 무슨 갈등이라고? 전쟁? 전쟁과의 갈등이면은 전쟁 반대편에는 뭐 넣어줄 거야? 주대위나 김 1등병이나 둘 다 한 세트로 가도 돼요. 이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고 지금 이렇게 이런 갈등을 벌이는 게 생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결국은 현실 때문이에요. 어떠한 현실? 전쟁이라는 현실.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인물의 갈등이 또 나와 있고 그 갈등 사이에서 또 너네 아까 무슨 갈등이라고? 주대위의 내적 갈등도 나와 있어요. 어떤 내적 갈등 확인할 수 있어요? 자결할 건가 말 건가. 자결할 건가 말 건가. 왜 자결하려고 그래? 쟤를 살리려고. 자기 받아서 못 김일등병이라도 생존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 주대위가 자결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는 어떤 태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희생적 태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 살고 싶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욕망. 너는 죽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전쟁이라고 해서. 나도 살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망과 내가 김일등병에게 짐이 되니까 나는 살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김일등병이라도 살려야겠다는 그런 희생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건 결국 희생과 관련된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인 거야? 이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나오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갈등을 포괄하고 있는 게 사회와의 갈등, 현실과의 갈등이잖아. 주제는 이걸로 연결시켜주면 좋습니다. 주제 뭐라고 할래요? 주제 뭐라고 할래요? 항상 여기서 막혀, 그치? 갈등하기까지 다 찾았는데 주제문 무슨 내용인지까지 알겠는데 주제문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소설은 근데 주제문 만드는 거 크게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 시는 주제문을 반드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소설은 주제문 잘 못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묻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전쟁과 관련된 6.25 관련이잖아요. 6.25 관련된 전후소설이에요. 얘는 전쟁 얘기가 배경으로 나오니까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그 다음 뭐 해주면 될까? 삶의 의지.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삶의 의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삶의 의지. 살고 싶다잖아, 결국은. 그리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주대의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죽었어요. 살았다.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군 기지로 들어갔으니까. 아군 기지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민가로 간 거예요. 우선 개 짖는 소리 들려서 민가로 간 거야. 이 맨 마지막 거는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해나 살았어, 죽었어? 죽었어요, 이거. 죽은 거야. 민범이 너도 살았다고 생각했어? 왜 그러지? 난 가끔가다 너네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 이거 설명해야 되나 싶은 것들? 이게 이제 너네와 나의 사람마다 배경지식도 다르고 하니까 나타나는 건데 엎혀 있었잖아. 엎혀 있었는데 너네 엎혀 봐서 다 알죠? 제대로 엎히려면 나도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없는 사람이 진짜 힘들어. 근데 탁 모든 힘이 빠졌어. 왜 힘이 빠졌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내 몸을 지탱하려는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대인은 결국은 자기는 죽었지만 누굴 살린 거야? 김 1등병을 살린 거예요. 이 마지막은 난 이 소설 마지막 좀 항상 가슴이 아프거든.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둘 다 살면 얼마나 해피엔딩이고 좋아. 그런데 주대위의 죽음을 통해서 뭐도 부각을 시키는 거야. 전쟁의 비극성도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한 명은 결국 죽었어. 누군가를 살리고 죽은 거예요. 둘 다 살았으면 사실 주제의식이 조금 약화됐겠지. 전쟁의 비극성보다는 그냥 이겨냈다 하면서 행복하게 끝나잖아.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야? 전쟁이 비극적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근데 나만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졌던 현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혼자 도망가다가 죽었어요. 근데 김 1등병을 살리려고 했던 주대인은 결국 어떻게 됐어?
김일등병을 살리면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기적인 전쟁이라는 게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거거든. 근데 그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희생정신을 통해서 더 큰 가치를 끌어내고 우리는 전쟁 같은 그런 비인간적인 것을 지양하고 더 큰 인류애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주제의식이 좀 더 부각이 돼요. 주대의 죽음을 통해서. 슬퍼요, 나는 이 소설이. 감정이 없는 너네들은 그냥 아 죽었나 보다 뭐 살았든지 죽었든지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서술상의 특징 찾으세요. 대화요. 네, 대화를 통한 보여주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화가 주로 드러나고 있어요? 주대희와 김일등. 네, 어차피 인물이 2명밖에 없어서 주대희와 김일등병의 대화가 나타나 있네요. 대화를 통한 보여주기 기법도 또 순행적 구성이요? 네,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행적 구성도 좋아요. 또 또 행동묘사. 어디요? 개지는 소리라는 말에 김일등병은 지금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나왔다. 네. 행동묘사도 있네요. 개짖는 소리, 그 밑줄 쳐져 있는 거 바로 밑에 줄이죠? 개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으로 쳐나갔다. 라고 행동묘사가 나타나고 있고 행동묘사 또한 묘사도 뭐야? 보여주기 기법이에요. 보여주기 기법은 내용에 대한 판단을 누구한테 넘겨? 독자에게 넘겨요. 여기 있는 이 행동묘사를 통해서 김일등병의 심리를 독자가 짐작하죠. 어떤 심리? 기대감. 기대감. 하지만 어때? 곧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황순환 소설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긴 한데 문장이 좀 짧아요. 단문을 주로 사용합니다. 간결한 문장. 문장에 막 한 문장에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없잖아요. 좀 짧게 짧게 나오는 문장이 대체로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간결한 문장을 사용한다는 것도 특징으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소재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개짖는 소리. 개짖는 소리. 우선 권총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개짖는 소리도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개짖는 소리는 뭘 상징해요? 희망. 삶에 대한 희망을 상징을 해요. 권총은 어떤 장면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서 권총이 사용되는 건 자결할 때 사용된다 그러면 그때 권총은 뭐? 희생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 그 김일등병 머리에다 총 대면서 날 업으라고 할 때 그 권총은 뭘 상징할 수 있어요? 위요. 삶에 대한 의지를 상징할 수 있어요. 진짜 뭐 이렇게 협박하고 진짜 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 그래서 삶에 대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뒤로 넘어가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예전에 내가 숙제를 냈던 거라 애들 다 풀려져 있지? 오늘 교재 받은 사람들 말고는 다 풀려져 있어요? 대답을 하네. 너네들은 날 무시하는 거야. 하품하지 말고! 이 뻥끗만 해. 하품은 대답할 때만 입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 얘들아.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상징적인 자연물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상징적인 소재는 있긴 하지만 자연물이 상징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가치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선지 항상 끊어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틀린지. 대화를 통해 긴장감과 기대감을 높이며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얘가 적절하겠네요.
짧은 문장의 나열을 통해 짧은 문장이 주로 사용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막 계속 나열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로 뭐에 의해서? 주로 대화예요. 문장이 짧게 상황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것만 나와 있고 더 틀린 거는 자아와 세계의 단절이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세계와 자아가 단절했다는 거는 내가 나만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 현실 문제와는 완전히 거리를 두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현실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아와 세계의 단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야기 안에 존재하는 주인공이 서술자로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이거 시점 뭐예요? 전적 작가 시점이죠. 근데 4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시점은 뭐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점 자체가 틀렸네요.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풀어가고 있다. 역전적 시간 구성 없습니다. 아까 순행적 구성이라고 찾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사건 간의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5번. 김일등병은 주대희를 살리기 위해 주대희를 업고 인가로 갔다. 주대희를 살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니요. 주대희가 총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간 거죠. 나머지 1, 2, 3, 4번. 현중이는 원래 주대희와 일행이었다. 큰 거 어디 있습니까? 첫째 현중이가 밤길에 서두르다. 아니. 어디? 첫째 현중이가 밤길에 서두르다 벼랑에 떨어 죽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현중이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이거 말고 또 없어요? 현중에게는 더 이상 언급 안 되고 있어요? 너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서 나도 지금 엄청 훑어보는 중이야. 없어요. 더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그 부분 근거 찾으시고요. 주대인은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거는 주대인은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거는 어부라고 하는 데서 그 부분으로 근거 찾아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주대인은 살고 싶은데 개 짖는 소리를 통해서 근처에 인가가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 그럼 자기 혼자 걸어가도 상관이 없어. 김일등병 끌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어부라고 하는 데서 확인 가능하고요. 김일등병과 주대인은 아군 진지를 찾아가고 있다. 이거는 아군의 포야. 아근의 포야 너무 멀어 하면서 그 밑에 서술되는 부분에서 아무리 지친 김일등병이라고 하더라도 혼잣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아군 진지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였다는 거 짐작 가능하고요. 주대인은 자결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주로의 자기가 진짜 자결을 했었는데 모든 문제 해결했을 것 아닌가.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3번 개 짖는 소리 서사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몇 번? 1번. 비극으로 치렀던 상황을 반전시키는 극적인 계기가 된다.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삶에 대한 희망을 의지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죠. 4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김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혹시 가까운 곳에 아군의 진지가 있는가 하는 기대에서. 그래서 어느 편포입니까? 아군의 포야. 155mm에 너무 멀어. 뭐 하면서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되죠. 니은 김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볼 때 이게 뭐야? 절망감, 실망감에서 나온 행동이고요. 너무 멀어.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뺐다. 김일등병 혼자 가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자결하기 위해서. 리을 주대희가 권총을 이리 겨눈 채 김일등병을 인가가 있는 곳까지 인도하기 위한 의도에서죠.
그리고 간신히 옮겨놓는 걸음. 이거는 인가가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뭐야? 지쳐가지고. 지쳐서. 하지만 간신히 옮겨놓는 걸음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의지. 의지. 왜 바로 윗문장에 뭐 나와 있어? 점점 개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얼마만한 거리인지는 짐작이 안 되긴 하지만 개짖는 소리가 확실히 들린 거야. 살 희망이 확실히 느껴졌어. 그래서 진짜 쓰러질 것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의지에서 지친 몸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